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 사는 ABO 윤상원입니다. 요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변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저 또한 이 변화의 한가운데 딱 서 있는 느낌이고요. 좀 어색하긴 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도 어느 사이에 확진자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오늘 이 시간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지금 확진자의 길을 가면서 살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여는 건강한 열쇠 다이어트. 오늘 저는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만 원인과 감히 제가 해결책을 좀 제안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뉴트리라이트의 제품, 바디키 제품 7가지를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를 이해하기 전에 비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은 체내 지방 조직이 과다하게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죠. 즉 체지방이 내 몸에 과다하게 있는 상태.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비만을 규명을 했고요. 최근에서는 비만 이꼬르 질병,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유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성질환? 해당하는 고혈압, 그쵸, 당뇨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체중 조절, 즉 다이어트에 되게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20, 30대들이 생각하는 다이어트가 이제 설문조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먼저 보면 체중 관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 물론 나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가 또 있겠죠. 그런데 30대, 20대, 30대인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거의 30% 가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연령이 더 높아지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딱 결정을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나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 애인이래요. 결혼을 하신 분들한테는 배우자.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선포를 하되 너무 편한 내 가족들에게만 선포를 한다는 거는 나 하다 조금 있다 말 거야. 그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린 누구한테 선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스폰서님? 소비자? 한창호 리더님께 이렇게 말을 해도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방법으로 어떤 걸 가장 많이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론 이제 굶기죠, 굶기. 그리고 이제 젊어서 그런지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위를 떠나서 저도 처음에 다이어트 하면 덜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심플하죠. 그렇게 심플한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 성공 확률이 낮을까요? 다이어트의 성공률은 3%라고 합니다. 암 완출인 1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성공률인 거죠. 더군다나 다이어트를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방의 30%를 더 얻게 된다고 해요. 요요죠, 요요. 그래서 다른 일들은 실패를 통해 성공을 얻는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너무 섣불리 대책 없이 막 시도를 해서 자꾸 실패를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다이어트는 사실 이거래요. 체중을 관리하고 지방을 관리하고 이 범위를 뛰어넘어서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체질을 바꾸는 일, 이 체질을 바꾸는 일이 진정한 다이어트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내 몸에 있는 지방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방이 내 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쌓일까? 이 원인을 찾다 보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키를 좀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함께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며 어느 과정을 통해야지 지방이 쌓이지 않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의 이동 과정. 자, 입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물은요, 식도를 지나 위를 지나 그리고 뭐 간, 쓸개, 이자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제 소장이라는 곳에 머물잖아요. 근데 음식물이 이 소장에 딱 도달을 할 때에는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조건에 아주 잘게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흡수가 된 영양소가 대사 과정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 몸에 이제 필요한 곳에 영양소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온전하게 영양소 이동하는 과정인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 그리고 그 음식물들이 내 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흡수가 돼. 또는 이 흡수된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찌꺼기라고 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영양소가 쓰이고 나서 나머지가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적당량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몸에서 흡수를 시켜요. 그리고 흡수된 영양소가 잘 대사를 이룬다고 하면 쌓일 지방이 남을까요? 남지 않죠. 아주 남더라도 아주 작은 양. 저희가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양. 그래서 그 환경을 내 몸에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체질도 다르고 이 몸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를. 내가 혹시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닐까? 혹시 내 몸에서 흡수되는 양의 흡수되는 그 양의 조절이 좀 잘 되지 않는 걸까? 문제가 있을까? 내지는 먹기는 먹는데 조금 먹는데 신경 써서 조금 먹는데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몸에 자꾸 지방이 쌓이는 걸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내 몸이 가장 약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다이어트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 나간다면 그 3%를 뛰어넘는 성공률을 자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섭취, 흡수, 대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섭취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 말고요. 농장에서 나오는 음식, 땅에서 재배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섭취량을 조절을 할 때에는 먹는 속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딱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이 15분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래 걸려? 이런 분도 계시던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까지가 15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만감을 느껴야지 이렇게 탁 수저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흡수를 조절하는 거. 정말 다이어트를 할 때 흡수를 먼저 어느 정도 필요한 양만 딱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차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분은 기능식품에서 건강기능식품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이제 뒤에 제가 바디키 제품 설명할 때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대사. 흡수된 영양소가 대사 과정을 잘 통해서 활성화를 이루는 거. 그런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막 저희 몸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내 몸에 생기는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그 방법. 그거를 이제 3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인체 에너지의 대사의 활성화.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형태가 이 표에서 보이다시피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기초 대사량 60에서 70%를 하나고요. 그리고 활동 에너지 대사량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작았어요. 20%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 대사량 이게 10% 정도에 하나는데요. 이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기초 대사량을 더 높이면 대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기초 대사량이 뭔데 봤더니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심장이 뛰죠. 피가 온몸을 돌고 있습니다. 맥박이 뛰죠. 이 모든 활동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에너지거든요. 그게 이제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첫 번째는 근육을 늘린다. 근육량을 늘린다. 기초대사량을 100으로 봤을 때 근육이 쓰는 에너지가 근육이 쓰는 열량이요 40%래요. 꽤 높은 부분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으신 분들은 살찔 확률이 이제 작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육량을 늘리는데 근육은 자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칼로리를 막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바디키 프로그램 이렇게 도전할 때 보면 근육량을 늘려라. 운동할 때 근육량을 늘려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근간이 둔 이야기인 거고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더불어 이제 근육을 함께 늘리는 거. 근데 그때 그 큰 근육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부위 중에 큰 근육이 어디 생각나는 부분 있으세요? 그렇죠. 허벅지 그리고 뭐 가슴, 등.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이렇게 막 근육 자랑할 때 보통 그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막 하잖아요. 활용을 하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 뭐 이런 것들 추천해 주더라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그렇게 이제 근육을 늘리면 좋고요. 영양소적으로는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게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30분 안에 프로틴 먹는 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데 두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3가지 중에 공통적인 게 수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잘 때 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 몸에서는 회복하는 그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또 두 번째 생체 리듬 나올 때 다시 또 이야기가 돼야 돼서 그때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는 영양소 섭취입니다.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은 신체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칼로리 있죠, 칼로리. 이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다 보면 칼로리를 연소시키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 남은 칼로리를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 왜 그 다이어트하는 그 팩에 더블엑스가 들어있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CLA 슬림 스마트에 막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더블엑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적으로는 이제 더블엑스를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기초 대사량을 높인다.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생체 리듬을 지키는 겁니다. 생체 리듬이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규칙적인 리듬으로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은 그 규칙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죠. 8시간을 주기로 3주기로 나누어지는 8시간을 단위로 3주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낮 12시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는 섭취 주기예요. 이때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섭취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동화주기라 낮에 섭취한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흡수하는 그런 시기고요. 몸을 구성하는 호르몬이나 조직이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여기 밤이잖아요. 그럼 자는 시간인 거죠. 이때 수면은 온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음식을 만약에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은 섭취주기인가? 하고 다시 소화시키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쓴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소화하는데 한 3-4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 다음 주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알고 나니까 참 야식이라고 하는 게 몸을 혹사하는 그런 행동이구나 생각을 했고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시나요? 화장실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이야기가 이 생체 리듬을 근간으로 두고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언제 먹는지, 먹는 시간이 맞나? 자는 시간이 이 안에 포함이 되나? 배출하는 시간도 이 안에 포함이 되나? 이걸 보면서 나 다 맞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음 3번째. 제가 이제 호르몬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비타민과 호르몬은 되게 몸에서 생리조절 작용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비타민은 몸에서 생성이 안 돼서 외부에서 이렇게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근데 호르몬은 몸에서 어느 정도 생성이 돼요. 그래서 호르몬은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이제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다이어트가 칼로리와의 전쟁이 아니고 이 호르몬과의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이제 비만 관련 호르몬을 5가지를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되게 감사한 호르몬입니다. 몸에서 하는 역할이 체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입니다.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정말 연구 결과 혈중에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이 적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방법이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던 생체 리듬에서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 12시간의 공복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16시간 공복입니다. 그러면 섭취 주기를 뺀 나머지 동화 주기와 배출 주기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우리 몸에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어렵죠. 제가 이제 4월부터 이 12시간 공복을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확실히 달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다르고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 그리고 영양소적으로는 마그네슘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체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쓰라는 명령을 많이 받는 그런 몸이 됩니다. 그다음 2번째는 이제 그렐린 호르몬. 이 호르몬은 되게 얄미운 호르몬이에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식욕 촉진 호르몬입니다. 우리 이제 배고플 때 꼬르륵 배에서 소리 나는 거. 이때 이제 그렐린 호르몬이 기승을 부릴 때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왜 굶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호르몬이에요. 자꾸 굶다 보면 화가 차죠. 어느 순간 폭파하죠. 그렐린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를 못 느끼게끔 막 만드는데요. 이 그렐린 호르몬이 그러면 어떻게 잠재울까? 방법이 있어요. 이 그렐린 호르몬은 야밤에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7시쯤 밥을 먹는다. 근데 10시에 야식이 생각이 나. 그러면 절대 배고픈 시간은 아닌 거죠. 근데 이때 이 그렐린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비가 될 때는 잠을 자면 됩니다. 이 그렐린 호르몬은 잠자는 동안에 잠잠해져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보통 10시에서 4시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 어려운 시간이고요. 최소 12시에서 4시까지는 숙면을 취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잠자는 시간 조절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영양소적으로는 단백질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이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식욕이 억제가 돼요. 포만감도 느껴지면서 그래서 그렐린 호르몬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렙틴 호르몬입니다. 왠지 이름도 정이 가죠. 근데 정말 우리한테 고마운 호르몬, 일명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근데 이 친구도 잠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약간 그렐린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 친구는 밤에 잘 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잠잘 때는 느끼지 못하죠. 식욕을. 이 렙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 렙틴 호르몬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 렙틴 호르몬요, 중독성 음식, 예를 들면은 뭐 술, 담배, 또 뭐 커피, 그리고 단 음식, 액상 과당이 든 거라든지 아니면 정제된 탄수화물, 내지는 조미료, 감미료 이런 것들은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을 자꾸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게 좋지 않은 게 뭐 여러 가지 이유,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식욕 억제인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을 안 나오게끔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 먹지 않기. 이것들을 하면 렙틴 호르몬의 활성화를 만드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슐린 호르몬. 너무 많이 듣는 호르몬인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은 1차적으로요 세포에 다 처리가 돼요. 그런데 남은 것들은 이제 간이나 지방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 자체가 너무 가다하게 있는 거나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방법, 이것 또한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는 거, 이게 그냥 습관이 딱 되고 나면은 모든 이게 너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에 코르티솔 호르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이어트에도 되게 치명적이더라고요. 보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하면은 식욕이 함께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근육을 계속 파괴해서 그 근육에서 에너지를 빼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 기초대사랑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첫 번째가 근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도 빠지지만 사실 기초대사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이 코르티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으면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섭취에 대한 부분들, 흡수에 대한 부분들, 대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체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내 몸을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그러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우리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어떤 작용들을 하는지 이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죠. 가장 요즘에 많이 손이 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다들 다이어트에 포커스가 돼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식사 대신에 대용으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를 비롯해서 그 외에도 비타민이 12종, 그리고 미네랄이 8종이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맛은 3가지가 있어요. 마일드 크림 맛, 카페오레, 믹스 베리 맛. 칼로리는 약간은 차이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 차이는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 베리 맛이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칼로리가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건강한 체중 조절 및 활기찬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 슬림 스마트.
하이드록시 구연산 HCA라는 걸 먼저 알아볼게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열대 과일의 껍질에서 일하는 열대 과일의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이 성분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이 됐고요. 식약처에서 이 HCA의 기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그런 성분입니다. 그러면 뉴트라이트의 슬림 스마트는 이런 HC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으로 체지방 감소 기능이 입증된 HCA가 하루에 1000mg 이렇게 제공이 돼요. 우리 하루에 6알 먹게 되어 있죠. 체내에 더불어 체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나이아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로라 추출물도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이 주식인 거죠. 탄수화물이 주식인 우리들에게 꼭 맞는 건강식품 강추해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다음 CLA. CLA는 홍화씨로부터 나오는 홍화유. 여기서 이제 채취한 걸로 다른 식물유에 비해서 리놀레산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CLA는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는 것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CLA는. 그래서 20년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체중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원료임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표는 잘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 초이스에 나와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뉴트라이트 CLA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리놀레산 함량이 높은 홍화유에서 추출한 CLA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mg이 제공이 돼서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상 체중이지만 높은 체지방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마른 빈, 손 드시는 분, 이런 분들, 또 체중 감량 후 유지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운동과 병행하여 탄력 있는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제품입니다. CLA. 슬림 스마트하고 CLA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다음은 파워블럭 키토산입니다. 먼저 키토산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키토산은 체내의 담즙산과 결합을 해서 함께 빠져나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지방 흡수를 감소시키고 지방에 쌓인 중금속도 같이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근데 뉴트라이트에서 나온 파워블럭 키토산은요, 이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에 도움을 주는 키토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담즙산이 나오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되지? 그 이유가 담즙산을 만드는 원료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근데 몸에서 담즙산을 없애버려. 근데 몸에서는 담즙산이 필요해. 그럼 담즙산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콜레스테롤을 갖다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콜레스테롤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가 아닌 갑각류 껍질에서 추출한 이 키토산을 주 원료로 쓰고 있고요. 콜라넛, 콜라 열매, 이 추출물과 아세로라 추출물, L-카로니틴을 부 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 고기, 육류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지금 혈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파워블럭 키토산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화이버비츠 플러스 식이섬유 제품이고요. 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는 식후에 혈당이 상승되는 거, 그리고 인슐린이 상승되는 그 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에너지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체내 나쁜 노폐분이나 지방, 또 마찬가지 콜레스테롤을 같이 흡착해서 밖으로 이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식이섬유인데요. 화이버비츠 플러스는
이 17가지 과일과 곡물을 통해서 얻은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를 하루에 11g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 3대1. 이 황금 비율을 갖고 있는 게 화이브 비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귀리 식이섬유가 들어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화이브 비치 플러스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상 이 화이브 비치를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파우더, 식이섬유 파우더를 매일 먹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제가 화이브 비치를 너무 잘 먹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요거트예요, 요거트. 저희 퀸으로 요거트 만들기 너무 쉽잖아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아이들도 다 집에 있고 간식 챙기기도 되게 어려워서 그렇게 시작해서 간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요거트에 화이브 비치를 넣어 먹으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화이브 비치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약간 단맛을 내기 위해서 뭐 잼도 조금 넣어보기도 하고 복분자 즙을 넣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여기에 화이브 비치하고 유산균, 저희 유산균 한 포 넣고 콘프레이크 저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활용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6번째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입니다. 프로틴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너무 많은 역할을 해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다이어트니까 다이어트에 단백질이 작용하는 그 역할을 보면요. 일단 근육량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그렐린 호르몬, 아까 그렐린, 얄미운 호르몬, 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를 시켜줘요. 그리고 공복감을 완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의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은 대두, 밀, 완두를 사용한 순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면서요. 아미노산 스코어 100으로 영양가 높은 고단백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루 20g의 단백질로 포만감이 확 느껴지는 네, 그런 제품이고요. 이제 언더 마지막 제품이네요. 7번째 더블엑스입니다. 앞에 뭐 생체 리듬, 기초대사량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요.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를 위한 수백 가지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특히 이 더블엑스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미량 영양소는 다량 영양소와 함께 작용을 하면서요. 대사 작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에너지고 사실 비타민과 무기질은 결핍되는 순간 바로 질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지방으로 전환이 되고 결핍이 되면 바로 질환으로 연결이 되는 비타민 무기질. 이 더블엑스에는 14가지의 비타민과 10가지의 미네랄 그리고 19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함유가 됐습니다. 새로 나와서 더 좋아졌죠. 더 사랑하게 된 제품이고요. 균형 있는 영양으로 불안전한 식단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건강 밸런스를 맞춤인데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86년이 된 이 역사 동안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7가지가 저희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건강을 도와주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글귀를 하나 찾은 게 있어서 특정한 전염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제외하곤 병의 원인은 일상생활 속에 있다. 공감되시나요? 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잘 알고 내 환경, 그 몸을 알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 바른 일상생활의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원래는 한 5월 정도 되면 늘 바디키 프로모션이 본사에서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사회 분위기상 미루고 있다가
지금 9월 정도로 예정하신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와 함께했던 이 시간들 중에 혹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5월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6, 7, 8, 3개월 동안 내 몸에 대한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시간으로 갖고 9월에 바디키가 되면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 나가면 우리 회계년도에는 서로 못 알아볼 정도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네. 참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SNS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되게 부족한 점도 많고요. 아무튼 그래요. 양도 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인스타하고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이 안에는 건강 이야기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리 이야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이 변화 속에서 늘 멋지게 자리 잡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모두 건강을 지켜내면서 화이팅하는 그런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하루 보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